예. 오늘은 SDGs 17개 목표 중에 11, 12 강의를 우리 권혜주님이 20분간 하겠습니다. 끝나면 저희가 전화부터 반을 나눈다고 했습니다. 나눈다는 것이 여기서 나누는 게 아니라 나눠서 별도의 과제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끝나면 교수반하고 자격증반, 그 다음에 청강생반 해서 오늘 결정을 해가지고 이후에 이 반대로 과제가 달리 나갈 것이고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머릿속에 두시고 20분간 우리 권혜주님 뜨거운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SDGs 11강, 12강을 맡게 된 권혜주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할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유엔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과 그에 따라서 국가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들, 그거를 이제 11강, 12강 내용에 빗대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엔에서 이제 목표하는 바는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는 전 세계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유엔과 국제사회가 달성해야 할 목표입니다. 2015년 9월에 채택되었고요. 지금 2030 지속 가능 발전 의제라고도 하는 지속 가능 발전 목표는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인구,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이라는 5개 영역에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17개 목표와 160개의 세부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엔에 따라 우리 국내에서는 모두를 포용하는 지속 가능 국가라는 비전을 내걸었습니다. 같이 포용 사회의 구현, 모든 세대가 누리는 깨끗한 환경 보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경제 성장, 인권 보호와 남북 평화 구축, 지구촌 협력과 같은 5대 전략을 세웠습니다. 지금 올해는 4차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국가 비전에 따라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전문가 작업반에서 주도했다는 게 특징적입니다. 이렇게 마련한 세부 목표 및 지표 체계는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제4차 지속가능 발전 기본 계획의 개편 방향성이 이제 이와 4가지와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향후 5년 중점 추진 및 관리 필요한 정책 목표 및 지표 선정소 통신 비용 이상을 획득하게 함으로써 많은 유저를 확보하고 글로벌 서비스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본격적인 11강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 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도시는 아이디어, 상업, 문화, 과학, 생산성, 사회 개발 등을 위한 허브 역할을 하며 사람들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2030년까지 도시 내에 거주하는 인구수가 50억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시화에 따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도시 계획과 관리 방식이 마련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이제 수치와 현황에 대해서는 인류의 절반인 35억 명이 오늘날 도시에 살고 있으며 2030년까지 50억 명이 도시에 살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수십 년간 도시 확장의 95%가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할 것입니다. 오늘날 8억
300만 명의 사람들이 빈민가에 살고 있으며 대부분은 동아시아, 동남아시아에서 발견됩니다. 세계 도시들은 지구의 3%에 불과하지만 에너지 소비량의 60%와 80%, 탄소 배출량은 75%를 차지합니다. 급속한 도시화는 신선한 물, 하수, 생활 환경 및 공중 보건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16년 도시 거주자의 90%가 안전 기준에 미달하는 공기를 마셔 대기 오염으로 인해 420만 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전 세계 도시 인구의 절반 이상이 안전 기준보다 최소 2.5배 높은 대기 오염 수준에 노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는 이제 어떠한 목표를 갖고 있을까요?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적절하고 부담 가능한 가격의 주택과 기본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노후 주거지의 환경을 개선한다. 과제는 이제 생애 단계, 소득 수준별 맞춤형 주거 지원, 무주택 서민 실소유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그다음에 임대차 시장의 투명한 관리, 노후 취약 주거지 개선과 미래형 주거 환경 조성. 지표 및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2번은 안전하고 부담 가능한 가격의 교통 시스템을 제공하고 특히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취약 계층을 고려한 대중교통을 확대합니다. 정책 과제는 다음과 같고요. 지표 및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3번은 도시의 포용성과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며 주거지에 대한 참여적 통합적 계획 및 관리 역량을 강화합니다. 정책 과제로는 시민 참여 확대와 민주적 갈등 관리입니다. 4번은 세계유산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따라서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다음 수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5번은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현저히 감소시키며 통합적 도시 재난 위기 관리를 이행한다. 다음과 같은 과제는 이제 재난 대응 세계 혁신,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관리 역량 강화, 안전 취약 계층 보호와 재난 회복력 확보. 지표 및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6번은 대기질 및 폐기물 관리 등 도시가 가지는 부정적인 환경 영향을 감소시킨다. 정책 과제는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 물질 감축, 생산 단계 폐기물 원천 감량 촉진, 그다음에 생활 속 폐기물 발생 억제. 그다음에 지표 및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7번째로는 여성, 아동, 장애인, 고령자를 포함한 모든 이에게 공공 녹지 공간으로의 안전하고 용이한 접근을 보장한다. 정책 과제는 도시 자연의 확충, 취약계층에 대한 도시자연 접근성 보장입니다. 지표 및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11강 관련 예시로는 건축가와 유엔 지속 가능한 디자인 어워드 시작. 관련 링크는 다음과 같고요. 여기서 포인트는 UIA라는 곳은 유엔과 협력하여서 유엔의 지속 가능한 개발 의제를 발전시키는 작업을 한 디자이너에게 상을 수여하는 곳입니다. 2년마다 열리는 이 콘테스트는 설계 품질과 유엔 헤비타트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달성을 모두 보여주는 완성된 프로젝트를 제출하도록 건축가를 초대합니다. UIA는 이번 수상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기후변화, 급속한 도시화, 심화되는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금 제가 얘기했던 11강 도시와 인간 정착지를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라는 11번째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에 전념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기사를 보여드렸습니다. 이 상을 받기 위해서는 6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는 공개 부문은 목표 달성에 가장 크게 기여한 프로젝트에
하며 설계 품질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하고 적절하고 안전하며 저렴한 주택이어야 하고 참여적이고 효율적이고 포괄적인 토지 이용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5번으로는 녹지 및 공공장소에 대한 접근, 마지막으로는 현지 재료 사용입니다. 지금부터는 12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유엔에서는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의 보장,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은 자원과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인프라를 조성하며 기본적인 서비스는 물론 친환경적이고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하며 모두에게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합니다.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실천하는 것은 전체 개발 계획을 달성하고 미래의 경제 환경 및 사회적 비용을 줄이며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빈곤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치와 현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물에 대해서는 우선 전 세계 물의 3% 미만이 담수이며 2.5%가 남극, 북극, 빙하 등에 동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류는 인간의 생태계와 담수 수요의 0.5%를 의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자연에서 재활용하고 호수에서 정수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빨리 물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아직도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담수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고요. 물의 과도한 사용은 전 세계적인 물 부족을 일으킬 것입니다. 물은 자연에서는 비용이 들지 않지만 필요한 사회 기반 시설로 운반하는 데에는 큰 비용이 듭니다. 다음 에너지에 대해서는 전 세계의 사람들이 에너지 소비 수율이 높은 전구로 바꾸면 연간 120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 향상을 촉진한 기술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들의 에너지 사용은 2020년까지 35% 증가할 것입니다. 상업 및 주거용 에너지 사용은 운송에 이어 두 번째로 빠르게 증가하는 에너지 사용 영역입니다. 2002년 OECD 국가 자동차 재고량은 5억 5천만 대, 그중 75%가 개인차였습니다. 2020년까지 차량 소유권의 32%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동시에 자동차 사용량은 4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 세계의 항공 여행은 같은 기간 동안 3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구는 전 세계 에너지의 29%를 소비하며 결과적으로는 CO2 배출량의 25%에 기여합니다.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2015년 17.5%에 달했습니다. 마지막 식품에 대해서는 식품으로부터 발생하는 가장 큰 환경적인 영향은 생산 단가에서 일어나지만 가정에서도 식생활 선택과 식습관을 통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로 식품 관련 에너지 소비와 폐기물 생산을 통해서 말입니다. 해마다 생산되는 모든 식품의 약 3분의 1, 약 1조 달러 상당은 소비자와 소매점 쓰레기통에서 썩거나 교통과 수학의 부실로 인해 폐기됩니다. 전 세계 20억 명의 사람들이 과체중이나 비만입니다. 토지 황폐와 토양의 비옥도 감소, 지속 가능하지 않은 용수 사용, 남의 해양 환경 파괴로 식량 공급 능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식품업계는 세계 총 에너지 소비량의 약 30%를 차지하며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1번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관한 통합적인 국가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정책 과제로서는 자원의 재사용, 재이용을 촉진하고 산업계의 자원, 생산성 향상 기반 조성 비용으로 신경 쓴다고 합니다. 다음 지표 및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2번으로는 모든 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정책 과제는 재활용 촉진을 위한 배출 수거, 선별 체계 혁신, 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및 처리 최적화입니다. 지표 및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3번은 식품의 생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식품 손실과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식품 폐기물을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정책 과제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한 RFID 보급 확대 및 홍보 교육 추진입니다.
4번은 화학 물질과 유해 폐기물의 친환경적 관리를 통해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 오염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지표 및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5번은 폐기물의 원천 예방과 감량, 재사용과 재활용을 통해 폐기물 발생을 감소한다입니다. 정책 과제로는 생산 단계의 폐기물 원천 감량 촉진, 자원 순환성을 고려한 제품 설계, 그다음에 생활 속 폐기물 발생 억제입니다. 6번은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활동을 관리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중견기업으로의 청정 생산 및 환경 경영 확산, 국제 환경 규제, 선정 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7번째로는 녹색 제품 인증 및 녹색 구매의 확대를 통해 지속 가능한 녹색 소비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인증 기업 및 재활용 산업 대상 제도적 지원 강화에 있습니다. 8번째로는 모든 국민이 지속 가능 발전에 대한 의식을 갖도록 환경 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정책 과제는 5가지와 같고요. 지표 및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9번째로는 이번에 신규로 이제 세부 목표가 생겼습니다. 플라스틱이 선순환하도록 재생 플라스틱의 활용을 증가시키고 친환경 재료 개발을 통해 플라스틱의 환경을 유출을 방지한다. 정책 과제는 재활용이 쉬운 제품을 생산하도록 단계적 의무화, 플라스틱 재활용 활성화, 자원 순환형 소재 디자인 개발 지원이 있습니다. 그냥 하세요. 꺼져. 그걸 끄면 안 돼. 10번째로는 보안, 지속 가능한 관광의 확대를 통해 환경 보전에 기여한다. 정책 과제는 환경과 지역을 지키는 지속 가능한 관광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인데요. 11번째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철폐한다. 정책 과제는 연탄 사용 저소득층 직접 지원 강화. 지표 및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12번 강의에 대해서 관련 예시로 기사 하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의 순환 경제, 환경 보호에 관한 개정된 법률. 링크는 다음과 같고요. 베트남의 경제 활동은 주로 테이크 메이크 디포스 모델에 대한 전통적인 접근 방식을 의미하는 성형 경제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 모델에서는 수집된 원료의 사용을 생산 과정에서 극대화하여 결국 사용하지 않는 재료를 폐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베트남은 점차 순환 경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순환 경제는 재활용 감소 및 재사용을 통해 폐기물 감소를 촉진하고 자원 추출을 줄이는 사용 재활용 모델을 포함하는 세 개의 기둥 시스템을 기반으로 합니다. 도시화가 증가하고 중산층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재 포장, 건설, 가정용품 및 자동차 산업에서도 플라스틱에 대한 소비와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했던 베트남은 증가하는 해양 오염을 의식한 베트남 국가는 2030년까지 베트남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75%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정부는 또한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당사국 총회 COP26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과 기후 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으로 열정적인 청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20분 내에 끝냈죠, 그렇죠? 예, 무지하게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전에 한번 왜 20분 만에 끝내는지 아마 제가 저번 주에 설명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0분 내에도 사실은 이게 배터리가 그냥 들리시죠? 그러니까 20분 내에 끝내라는 게 그럼 여기서 만약에 20분 내에 끝내려면 더 좋게 끝내려면 뭐겠어요?
만드느라 굉장히 갑자기 저번 주에 내가 지적을 해서 했는데 그림으로 보여주면 끝내겠죠, 그렇죠? 예시를. 그래서 예시는 그림으로 보여주시면 돼요. 그러면 20분 내에 충분히 끝납니다. 왜 그러죠? 이 강의는 우리들을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듣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17개 목표를 갖다가 뭐 10시간 한다. 절대 시키지 않습니다. 길어야 2시간 내에 끝내야 됩니다. 2시간 내에 끝내려면 시간으로 계산하면 대략 쉬는 시간 빼고 100분입니다. 100분. 100분에서 질의응답까지 하시면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해도 40, 80분밖에 강의 못합니다. 그럼 80분 내에 여러분들이 17개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게 준비가 안 되면 나 혼자만 알려면 여기 올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한테 알리기 위해서 지금부터 20분 내에 끝내라는 겁니다. 이해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20분 내에 이거를 사람한테 전달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거 더 좋은 방법. 제가 이제 사실은 여기 그 저가신 분들은 안 오는 게 좋다고. 왜냐하면 제 강의가 이게 그냥 강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비법으로 하려기 때문에 이게 수백 번씩 답니다. 진짜 이게 핵심적인 거를 아셔야 돼요. 그림보다 빨리 전달되는 게 뭐죠? 네? 예, 동영상입니다. 동영상. 그래서 동영상은 몇 분짜리가 하면 좋겠어요? 3분. 또 1분. 네. 다 나왔어요. 보통 이제 이런 강의할 때는 30초짜리, 1분짜리, 3분에서 5분 사이 이렇게 만듭니다. 내용에 따라서. 왜? 이렇게 만들면 먼저 강의를 할 때 뭐부터 짜시냐? 중요한 게 뭐라 했어요? 상대방에 어떻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죠. 빨리 어떻게요? 정확하게. 그래서 다음에는 청강생을 제가 안 받으려고 그래요. 숙제도 안 하고 엉망이에요. 일을 못해서. 왜? 아무 부담이 없으니까 엉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강의를 실제 받는 사람한테 굉장히 지적을 많이 줘서 오늘 내가 계속 태클을 걸었어요. 사실은. 수강생한테도 의무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 가면은 강사한테만 해. 그래가지고 후진대 사는 거예요. 후진대. 대기업으로 가면요. 수강생이 뭐 해야 할 거가 먼저입니다. 우선. 그게 안 나오는데 무슨 강의를 들어요? 제가 민방위 교육 같은 하면 뭐라 그러죠? 잠자서 내버려둬라. 저런데 다 내 쪽가버립니다. 한 명이 나와 좋다. 이래 다 했으니까. 들을 필요가 없다. 그죠? 왜 졸라고 외워요? 그런 강의 하지 말아야죠. 수강생의 의무가 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수강을 많이 할 거예요. 그렇죠? 그걸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수강생의 의무. 아마 처음 들어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돈을 빨리 벌고 잘하는 사람들이 저런 걸 아는 사람과 그거 확 차이 나는 거예요. 이미 출발서부터. 수강생의 의무가 뭐예요? 얘기해 보세요. 정보 숙지. 네? 정보의 숙지. 뭐 그거 일단 적어 봅시다. 무조건 적어. 정보 숙지. 네. 이거 없으면 나겠네. 네? 올바른 태도. 태도? 또? 네? 공부형. 학습? 뭐 이걸 쭉쭉 내려갈 땐 다 이유가 있죠, 그렇죠? 빨리빨리 이야기하세요. 일단 결석하지 말고 출석을 잘해야 돼. 출석은 뭐 당연한 거니까 강의 시간에. 네. 펜과 노트. 네? 펜과 노트. 필기. 필기도구. 태도 이해. 또 뭐 있을까요? 강의에 대한 반응, 공감, 왜? 강의에 대한 공감, 반응.
뭐 반응. 제가 맨날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항상 이래요. 맨날 얘기 왜 했겠어요? 징그럽게 했는데 또 까먹었잖아. 시간. 시간 너무 제가 돈 벌으라고 그랬죠? 네. 이게 여러분 의무예요, 의무. 오지 말아라. 돈 내고 뭐가 들어가요? 여기 둘 때? 시간하고, 그렇죠? 시간 투자. 돈 투자했어. 그럼 돈을 벌어야죠. 다른 것도 되게 많아. 핵심이 이거예요. 그럼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제가 이제 컨설팅 때 다 질문이에요. 무슨 답? 우리는 다 주죠. 사지선당 찍어라. 그 웃기는 얘기. 그 후진국에서 하는 짓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좋은 머리를 어떻게 해요? 다 썩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돈을 어떻게 해요? 시간은 뭐라 그랬어요? 돈이다.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예, 옛날부터 내려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한국 사람만 얘기 나왔을까요? 전 세계 이와 똑같거나 유사한 말이 속담이 전 세계 다 있어요. 시간은 돈이다는 것이. 자, 근데 누구에나가 시간은 돼요? 같이 주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하냐겠죠? 구체적으로 돈 벌려고 어떻게 해요? 여기 똑같은 분들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학습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많이 배워가고 어떤 사람은 시간을 때우고 가고 어떤 사람은 돈을 벌어가. 그렇죠? 자, 시간을 때우는 사람, 돈을 벌어가는 사람, 또 뭐 어떤 사람이 들었어요? 배워가는 사람이 들었죠. 제가 왜 막말을 좀 할게요. 배워가는 건 의미가 없어요. 배워서 뭐하게 해요? 그렇잖아요. 핵심적인 게 그거예요. 배워서 뭐하게? 써먹는 거잖아요. 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써먹으면 뭐가 생겨요? 돈이 생겨요. 그런데 실제로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시간을 때우고 있더라. 대부분 사람들은 시간을 때워서 그걸 또 좋다고 박수를 치고 코미디언 하면은 박수치고 히덕거리고 돌아왔으면 하나도 남는 게 없고 평가는 5점 만점에 5점 쳐. 그렇죠? 그런데 길들여져 있다, 그죠? 그런데. 그래서, 그러면 같은 시간에 내가 돈을 많이 벌려면 어떻게 돼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 시간은 똑같이 주어졌어. 같은 강의장에 왔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이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본전을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